야담부자 흥분놀부가 수삽성남이라는 야담을 들려드립니다. 신라의 자는 성남, 이름은 최양이라는 사내가 살았는데 이 사내는 첩의 도움으로 한 번 죽었다 살아났다는 기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양은 평소에 아끼던 첩이 있었습니다. 최양은 첩을 매우 사랑하여 매일마다 그녀를 찾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매일마다 이렇게 저를 찾아오셔도 괜찮으십니까? 부모님께는 글 공부를 하러 간다 하였으니 알턱이 있겠느냐? 그러면 내일도 찾아오시와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첩의 집을 나오던 최양은 부모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항이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이냐? 이곳이 제가 다니는 글방입니다. 부모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글 냄새는 커녕 분향만 나는구나. 그때 밖에 소란의 첩이 나오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은 아예 안 들어가실 생각이십니까? 부모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울긋불긋해진 부모는 최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글 공부를 다닌다 하여 보내주었건만 계집 노릇만 하고 있었구나. 최양은 그날부터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첩을 만날 수 없었던 최양은 점점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는 힘이 없고 하루 세 끼를 모두 절식하여 몸이 비쩍 말라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나 집에서 나가지 못한 최양은 마침내 담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부모님께 얻어맞아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거기서 거기다. 최양은 야심한 밤에 옷가지를 챙겨 가장 가까운 담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담이 이렇게나 높았구나? 담을 반쯤 넘었을 때 뒤에서 하인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이 담을 넘고 있슈. 최양은 식겁해서 담을 뛰어넘어 산으로 달렸습니다. 도련님 거기 서유. 너 같으면 서겠냐 이놈아. 밤길이라 어두워유. 한참 하인을 피해 도망다니던 최양은 그만 앞에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최양이 정신을 차리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최양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나를 잡으러 온 저승사자구나. 저승사자는 최양이 정신을 차린 것을 확인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양? 저 저승사자 나으리? 저승사자는 아무 말 없이 최양을 쳐다보았습니다. 최양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이승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간곡한 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가기 전에 사랑하는 첩을 한 번만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반대로 첩을 몇 달간이나 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억울하여 곱게 성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승사자는 최양을 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하였습니다. 내 너의 혼을 이 성남가지에 담아서 보내주마. 그러나 첩이 내가 귀신임을 눈치채거나 이 성남가지가 부러지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돌아와 너를 데려가겠다. 최양이 알겠다고 감사 인사를 연거푸하고 정신을 차리니 이미 최양이 죽은 지 여드레나 지난 후였습니다. 최양은 서둘러 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첩은 몇 달 만에 자신을 찾아온 최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방님이 여길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최양은 머리에 성남가지를 꽂고 있었는데 이 가지를 첩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부모님이 너와 함께 사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왔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첩은 최양이 돌아온 것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저녁은 드셨습니까? 조촐하지만 있는 것을 내오겠습니다. 인간의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최양은 당황하여 저녁보다 급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하였습니다. 그러자 첩은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뛰어 그대로 최양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이 되어서도 오늘 밤은 잊을 수 없게 만들어줄 것이다. 최양은 첩의 귀에 속삭이며 그녀의 저고리를 풀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이 넘도록 열정을 나누었습니다. 땀 범벅이 된 채 이부자리에 누워 서로를 느끼던 첩이 문득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님께서 저와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최양은 당황하여 이리저리 둘러대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너와 사는 것을 흔쾌히 허락하였다 하지 않았느냐? 얼마 전까지는 성을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너를 보지 못하여 몇 달을 알아 누웠더니 허락해 주셨다. 얼마 전까지 알아 누웠다는 사람이 어찌 이리 팔팔하십니까? 첩에 계속되는 물음에 최양은 또다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몸도 이리 차가우신 걸 보니 아직 몸이 정상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귀신임을 들키면 찾아올 저승사자가 두려워 최양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너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팔팔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최양은 얼버무리며 다시 첩을 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첩에게 달려드는데 앞불싸 그만 첩의 엉덩이에 성남가지가 두 동강으로 쪼개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최양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첩은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서방님을 2번 죽였구나. 이튿날 첩은 최양의 집을 찾았습니다. 최양의 집에서는 그의 장례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인연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느냐? 최양의 부모가 하인을 시켜 첩을 쫓아내려 하자 첩은 부러진 성남가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난 밤 서방님이 이 성남가지를 주며 찾아와 밤을 보냈습니다. 제 실수로 다시 저승에 돌아가시니 마지막 인사를 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성남꽃이 필 시기가 아닌데 기이하도다. 부모가 이를 기이하게 여기며 최양의 관을 열어보니 시체가 전혀 썩지 않고 오히려 향기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옷은 이슬에 젖어 있었으며 신발을 신고 있어 신발에는 젖은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첩이 가져온 성남가지와 똑같이 생긴 성남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첩은 그의 시체를 보더니 통곡하며 말하였습니다. 아이고, 이승의 문을 넘어 돌아온 서방님. 나 때문에 다시 돌아가시네. 한참을 통곡하고 정신을 잃었다 또 다시 통곡하기를 반복하던 첩이 성남가지를 풀로 붙여 품에 지니고 자결하려 하니 그때 멈추게나. 최양이 다시 살아나 외쳤습니다. 첩과 최양의 사랑에 감복한 저승사자가 자비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 후 첩과 최양의 사랑을 이기지 못한 부모의 허락을 받고 둘은 30년 동안 함께 살다가 죽었습니다. 수삽성남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흥분놀부 재밌는 야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